자, 여러분, 오늘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10번 과제를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XY 베이스 플레인에다가 스케치 시작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메뉴에 삽입에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자, XY 베이스 플레인에다 하면 되는데 지금 스케치 생성이 보시면은 평면상에서 메소드가 평면상에서고 평면 방법이 추정됨으로 또 돼 있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안 해놓는데 자, 얘가 새 평면이죠. 뉴 플레인 이렇게 해놔서 이 상태에서 XY 베이스 플레인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벡터 참조가 레퍼런스가 호리존털로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으면은 X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벡터 방향을 X축을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X축 방향이 어떤 X축이냐가 중요한데 이 X축은 스케치 엑시스, 스케치를 할 때 사용되는 그때 발생되는 축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스케치 할 때 X축이 어느 방향이냐? 이게 결국은 종이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이 보통 X축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코디네이트의 X축과 동일한 방향 기본적으로 이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벡터를.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원점이라고 있어요. 이 원점 방법은 여기 눌러보시면 포인트를 내가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작업 파트 원점 사용이라고 해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의 원점, 이 작업 상태의 작업 환경의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점을 그냥 사용을 하겠다. 그 위치를. 그럼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 원점은 어디겠어요? 0,0,0은. 이 코디네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원점의 위치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그냥 원점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스케치 엑시스에. 스케치 축의 원점이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내가 이 원점을 안 쓰겠다. 그러면은 점 지정으로 해서 내가 별도로 점을 위치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포인트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내가 위치를 예를 들어서 보세요. X축에다가 제가 100을 줘요. 100을 주고 엔터 치면 어때요? 포인트가 여기에 옮겨졌죠. 그쵸?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와 있죠? 그쵸? 그런데 얘를 내가 이렇게 점을 내가 따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작업 파트의 원점을 사용하겠다 하면 지금 현재 작업 파트의 원점은 이 코디네이터의 이 원점 여기 가운데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알아서 붙는 거예요. 이 차별을 아시겠죠? 이제 이 차이점을.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를게요. 자, 확인 누르시면은 스케치 엑시스가 X축과 Y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거치고 가는 게 뭐죠? 아이고, 뭐죠? 네, 내비게이터에서 데이터 코디네이트를 숨기게 하는 거. 하이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이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근데 저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까지 해놓고 프로파일 기능이 먼저 실행이 됐는데 프로파일보다는 여기 있는 이 네모를 그리는 게 좋으니까 여기 렉탱글 직사각형이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적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모양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모양이 나왔으면 그 뭐를 해야 되죠? 크기를 줘야겠죠. 형상이 나왔으니까 형상 다음엔 크기예요. 크기를 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치수를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급속치수 D. 자, D를 이용해서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주겠다. 자, 이 길이는 도면에 보니까 70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부여하겠다. 가로 세로를. 그럼 얘는 69네요. 69. 자, 이렇게 해서 치수가 부여가 됐습니다. 자, 형상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크기가 제어가 됐어요. 그런 다음 뭐 줘야 되죠? 그 다음 어떤 거죠?
기준점. 그건 결론은 뭐예요? 위치죠, 위치. 그쵸? 포지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사각형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 소를 생각하면 돼. 소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게끔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말이나 소를 말뚝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못 도망가게 말뚝에 묶어놓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럼 말뚝이 있어야 돼. 말뚝이 뭐예요? 여기 있는 스케치 엑시스가 말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스케치 엑시스에 묶어주겠습니다. 그럼 묶어줄 때 포지션을 정확하게 주고자 한다면 이 도면을 참조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세로선과 여기 있는 센터라인의 세로선이 거리가 35라고 여기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라인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네. 이 센터라인이 어디에 있느냐. 자, 그러면 이 센터라인을 나는 이 스케치 엑시스와 동일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Y축에서부터 여기 라인까지가 35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치수를 줄게요. Y축에서 여기 있는 세로선까지가 35다. 자, 이렇게 치수를 하나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센터라인, 이 가로축 센터라인이 여기 있는 X축과 동일하다. 그러면은 도면에 보시면은 밑변에서부터 X축까지가 거리가 34.5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X축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4.5다. 이렇게 부여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은 사각형이 연두색으로 바뀌죠. 이게 어떤 상태예요? 구속 상태인데 구속 상태 중에 어떤 상태죠? 완전 구속. 그렇죠? fully constraint. 자, 이 상태를 항상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완전 구속이 지금 사각형이 끝났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면에서 우선 이 치수를 조금 숨겨줄게요. 이렇게 숨겨주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완전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숨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윤곽을 그려줘야 되죠. 이 윤곽. 자, 이 윤곽을 그릴 때는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런 필렛 부분이 있죠. 이런 필렛. 이런데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 뭐 또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스케치에서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스케치가 좀 깔끔하고 빨리 끝납니다. 왜요? 왜 그렇죠? 스케치에서 필렛이나 챔퍼 같은 걸 최소화하는 이유가 뭐죠? 우선 스케치가 빨리 끝나야 되고 스케치가 간단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들이 모두 다 3D 모델링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해주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해야겠지만 자, 이런 윤곽 그릴 때 가장 좋은 기능이 뭐였습니까? 프로파일이죠. 그쵸? 이 기능 프로파일 아주 파워풀한 기능이에요. 자, 이 프로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스케치를 하실 때는 중요한 스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내가 도면을 보고 그린다. 도면을 보고 그릴 때는 최대한 도면하고 비슷한 상태로 윤곽을 그려주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만 그리면 될 거를 고의적으로 막 내가 마음대로 그리니까 여기서부터 막 요렇게 그린다. 막 요렇게. 막 이렇게 그릴 거야. 막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나중에 이 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 조건이나 치수를 부여해야 되죠. 그러면서 모양이 엄청나게 흐트러집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복잡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수정하는 것보다 다시 그리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설사 이렇게 그리셨으면 치수를 부여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가시면서 그리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프로파일로 여기 정도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 정도 가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사선이 가고 수평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직선이 하나 이렇게 내려와요. 짧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수평선. 자, 이 정도에서 수직선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이 정도 가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아크로 바꾸는 방법. 이 프로파일은 아크로 바로 바꿀 수 있죠. 호로. 그쵸? 뭐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조금 마우스 잘 쓰시는 분은 여기 포인트 있죠.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끝 포인트. 이 엔드 포인트에서 마우스를 딱 갖다 대세요.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버튼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호로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 마우스를 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위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뀌고 나서 마우스를 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 그러면 바로 또 라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마우스 쓰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이 아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번밖에 활성화가 안 돼요. 1회예요. 1회. 1회성. 그래서 한 번 쓰시고 아크가 드로잉이 되시면 바로 라인으로 바뀌어요. 알아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평선. 자, 여기서 하나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화면에 보시면 아크하고 라인하고 활성화가 됐는데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들어오죠. 그쵸? 그때 왼쪽 하단에 보시면 무슨 심볼이 하나 떴죠. 그쵸?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접점, 접선 또는 접점 뭐 이런 의미죠. 탄젠트라고 하죠.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 컨스트레인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걸 오토 컨스트레인이라고 해서 자동 구속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켜놨어요. 이게 켜놓는 게 좀 편해요. 그런데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심볼이 떴을 때는 알아서 저 구속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저 탄젠트라는 구속이 필요가 없을 때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나중에 불편하니까 또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자, 이렇게 심볼이 떴을 때 나는 저 기능이 필요가 없다. 저 구속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럴 때는 Alt키 있죠. Alt키.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마우스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구속 조건이 없어져 버리죠. 그쵸? 그런데 나는 이 구속이 필요해 라고 하면 Alt를 떼버리면 알아서 오토 컨스트레인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 기능이 나중에 복잡한 스케치를 쓰실 때는 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저는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그냥 그릴게요. 자, 이렇게 와서 클릭.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와서 이만큼 요 정도까지 내릴까요? 좀 과도하게. 자, 클릭. 그 다음에 자, 왼쪽으로 요만큼 가서 클릭. 또 이만큼 내려와서 클릭. 또 이만큼 가서 클릭. 자, 이제는 이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여기 보세요. 보시면 자, 이 선의 끝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밑변까지 정확하게 이 라인이 딱 끝까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그리나요? 이렇게 그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실제로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되지만 이 습관보다는 되도록이면 얘를 지나치거나 짧게 그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우리는 아직 초짜니까. 자, 이렇게 짧게 그렸어. 또는 길게 그렸어. 짧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ESC를 했어요. 자, 이 선이 못 미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포인트를, 여기 있는 라인에 포인트는 커브다. 곡선상의 점이다. 구속을 부여하시면 이렇게 붙겠죠.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고. 또는 이렇게 부족해. 그러면 이런 기능도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거 뭐예요? 퀵 익스텐드죠. 얘가. 그쵸? 빠른 연장. 이거 누르시면 알아서 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여기 포인트 온 커브가 알아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선이 연장이 됩니다. 이런 기능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고, 또는 이 선이 이렇게 길어. 그러면 뭐 쓰면 돼요? 포인트 온 커브를 똑같이 써도 되고, 여기 보시면 빠른 트리밍, 퀵 트리밍이 있죠. 이거를 누르셔서 여기를 누르시면 알아서 이렇게 또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봤어도 여기 있는 트림이나 여기 있는 퀵 익스텐드는 거의 안 썼어요. 가장 좋은 건 컨스트레인을 직접 부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쪽으로 내가 일을 할 거라면. 이해하시겠죠? 가장 좋은 거는 컨스트레인을 직접 부여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 다이렉트로 이런 라인이나 커브에 직접적으로 포인트 온 커브를 부여하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 드로잉 하시면서. 자,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이 부족하네요. 이쪽에서 다시 시작해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파일을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찍고 그리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결국은 포인트와 포인트를 코인시던트다.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부여를 하시거나, 또는 뭐가 있죠? 여기 보시면 코너 만들기라고 있어요. 코너 만들기. 메이크 코너. 얘 기능이 이렇게 선택하면 알아서 이게 돼요.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 기능은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가끔 가다가 요걸 했는데 안 붙는 경우가 있어. 붙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선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뭐가 좋다? 직접 구속 조건을 이렇게 부여하시는 게 좋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이세요. 자, 라인이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 그려져야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라인이 또 여기에도 하나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프로파일이, 저는 그냥 여기다 붙여서 그냥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크 하고 이렇게 와서, 자, 얘는 이 라인의 포인트 온 커브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여기에서도 사실 프로파일로 바로 그렸어도 됐는데, 제가 여기를 아크로, 이거 아크, 호 아시죠 다? 자, 아크, 아이고 뭐죠? 죄송합니다. 자, 아크도 여러분 그리실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서 그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아크를 여기서 이렇게 그려도 되죠? 이렇게 그려도 돼요. 되는데 우리는 초짜니까 연습을 해야 돼. 트레이닝을.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과 코인시던트다. 일치한다. 라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그렸네요. 그리고 원 하나를 그릴게요. 원을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원의 중심이 Y축의 포인트 온 커브, 중심이 X축의 포인트 온 커브. 이렇게. 어떤 분은 여기 중심이 여기 찍어버리고 바로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걸 추천드린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치수를 줘야겠죠? 치수를. 자, 우리 펑션 키 설정하는 거 한번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내 컴퓨터 있죠? 이 내 컴퓨터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속성에 들어가세요. 속성에 들어가시면 보통 여기에 있겠네요. 고급 시스템 설정.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윈도우가 뜹니다. 그걸 보시면 환경 변수라고 있죠. 환경 변수. 여기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변수라고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있으면은 새로 만들기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변수 값에다가 UGII 언더바 F키 언더바 다이나믹스 하고 변수 값을 1을 주시면 돼.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저는 이미 돼 있으니까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되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렇게 시스템 변수 하나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되시면은 NX를 한번 종료를 하셨다 켜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수가 적용이 되세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형태는 다 그려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부여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먼저 63이라는 치수 먼저 한번 줘볼게요. 자,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뭐 화난 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이 치수가 있죠? 이 치수는 63이에요. 자, 63.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치수가 또 있죠. 이 치수는 여기 보시면 4로 나와 있죠. 4로 4. 자, 이렇게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치수가 나왔네요. 이 치수는 몇이죠? 3이죠. 아,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3이 아니죠. 3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치수가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네요. 이 치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치수가 3입니다. 자, 이렇게 3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이 치수. 이 치수가 63으로 나와 있습니다. 63. 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사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직선, 요 선이 지금 아직 완전 구속이 안 됐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각도가 나와 있죠. 10도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가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Y축에서 여기 사선의 시작점 자리, 끝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이 포인트까지가 5라는 치수가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Y축에서 여기까지 이 치수가 5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선은 완전 구속이 됐네요. 그리고 이 수평선도 완전 구속이 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문제인데, 이쪽을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요, Y축에서 이 아크, 이 호, R6자리 호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11로 나왔어요. 11로.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잠깐만 고민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코너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필렛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안 나왔어. 이 호의 시작점 여기까지가 거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1이다. 그쵸? 근데 여기가 안 나왔어요. 여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코너로 만들어 놓고 이쪽을 나중에 3D 모델링해서 엣지 블렌드로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정확치가 않아.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엣지 블렌드로 처리했을 때 여기 중심과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도면에서 치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성립이 돼 있는데 엣지 블렌드를 줬을 때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아크를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지워도 되고요. 그냥 그리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아크를 그냥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 포인트는 여기 있는 포인트와 일치한다. 여기 있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라인의 포인트 온 커브다. 그리고 이 선은 이 선의 탄젠트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크는 반지름이 6이다. 얘는 반지름이 6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Y축과 여기 있는 아크의 중심점까지의 이 거리는 11이다.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볼게요. 여기도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럼 이쪽 부분은 이제 하면 되겠네요. 이쪽 부분.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수평선까지의 이 거리. 이 거리는 아니죠. 몇이죠? 8.5인가요? 8.5. 8.5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심볼이 있는데 여긴 심볼이 없죠. 그쵸? 눈으로 보기엔 얘가 뭐예요? 수평선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평선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침 이쪽과 이쪽은 접합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탄젠트로 성립이 이미 돼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가 1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선, 탄젠트 이렇게 구속이 돼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2다. 그러면 이 원은 지름이 몇인가요? 지름 12가 되겠죠. 이런 구속 조건이 성립이 됐다면. 그쵸? 이런 구속에서는 얘는 무조건 1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인에서부터 이 아크의 탄젠트, 그러니까 망곡점이죠. 망곡점까지의 거리, 탄젠트의 거리나 똑같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얘는 16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가 일치하는 것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는 일치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라인을 꾹 눌러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불편해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자 보세요. 보시면 밑에 심볼 하나 평행구속 패러럴이 하나 뜬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근데 얘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Alt를 눌러서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수직선은 완전 구속이 돼 있죠. 그럼 결론은 크기와 위치, 모양이 모두 다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라인은 안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은 무슨 관계죠? 그쵸. 동일 직선상에 있는 거죠. 콜리니어예요. 콜리니어. 그러면 얘를 부여하면 되는데 이거를 부여 안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방금 전에 콜리니어를 안 한다면, 동일 직선상을 안 한다면 이 63이라는 치수를 이 선에도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수가 또 나오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코리니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완전 구석이 이쪽이 끝났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 자, 치수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왔습니다. 21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짧으니까 좀 이렇게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도 이쪽에 있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선이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치수가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치수를 이렇게 줘버린다. 이렇게 줘버린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구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고의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이러죠? 뭐 이걸 줄였더니 얘가 이렇게 안 와서 안으로 들어가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값이 6이잖아요. 그쵸? 6이에요. 그리고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콜리니어 상태입니다. 콜리니어. 자, 요렇게 했어요. 자, 여기를 구속 조건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이렇게 나와도 얘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자, 여기가 6이에요. 6. 그러면 여기에 아크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지, 직선이 조금이라도 나갔다가 시작이 되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우리는 여기에서 필렛 처리를 준다면 나중에 3D 모델링에서 이쪽을 필렛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아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이다? 6이 되겠죠. 6이죠. 그 근거를 찾아야 돼.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6인지. 만약에 여기가 6이 아니라 7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mm가 남겠죠, 직선이.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도면을 보시면서. 자, 여기서 도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6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죠, 전혀. 그런데 6이라는 근거도 사실상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다 라는 근거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으로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얘가 6이면 여기 있는 이 치수선 있죠? 이 치수선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얘 치수 문자를 올리기 위해서 이 라인이 치수 보조선이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중심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서 여기까지는 6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1이라는 치수가 또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11이다 이렇게 주면 완전 구속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바깥쪽은 다 끝이 났어요. 그쵸? 얘들은 좀 불편하니까 제가 치수 좀 숨길게요. 자, 이렇게 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이 선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필요하죠. 여기가 필요한데 치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나와 있죠? 여기가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X축 중심선에서부터 이 라인까지가 17이다. 그럼 결론은 여기서 X축에서 여기까지는 17이다 먼저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3이다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 보시면 Y축에서 여기까지가 14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한 게 하나 나왔네요. 그쵸? 뭘 실수했죠? 보시면 어때요? 아크의 중심점이 한 개, 두 개죠? 그쵸? 그리고 친절하게 뭐가 돼 있어요? R6자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니까 결국은 반지름 6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가 아니란 얘기죠. 결론은. 그쵸? 6에 6이니까. 여기 가운데 직선 구간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렸죠? 보시면 하나로 그려버렸죠? 그쵸? 이게 실수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으로 나와 있어요? 13이죠. 결론은 여기 보시면 참조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라인과 이 라인은 동일 직선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13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직선, 작은 수직선 길이가 1mm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콜리니어다 이렇게 주시게 되면 13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서 여기까지의 이 길이는 여기 14라고 나와 있죠. 14다. 아이고 뭐죠? 됐네요. 1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단은 다 됐고요. 이제 이 사선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선과 이 선은 무슨 관계죠?
평행관계가 되겠죠. 패러럴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줍니다. 자, 이 선과 이 선은 평행이다. 요거죠. 패러럴. 자,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가 있을 것 같은데 각도가 있나요? 여기에 10도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결론은 두 선 중 하나가 Y축과 각도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쵸? 자, 얘는 10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아크의 중심점에서 여기 있는 중심점까지의 점과 점의 거리가 20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 포인트까지의 이 거리, 이 거리죠. 이 거리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거리가 20이다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우선은 부여를 했고요. 자, 이 아크와 이 두 개의 선 무슨 관계죠? 탄젠트 관계죠. 그쵸? 여기 보시면 접선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죠. 자, 이 선과 이 선은 탄젠트다. 이 선과 이 선은 탄젠트다.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어디를 해야 되나요? 자, 이 간격을 줘야겠네요. 이 간격. 그쵸? 여기 보시면 16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간격이 16이다. 16인데 보시면은 얘가 정확하게 16이 이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이격이 됐는지에 대해서 치수가 안 나왔죠. 그쵸? 안 나왔네요. 이 간격이 어떤 뭐 정보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선과 여기 있는 이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16 나누기 2가 돼야겠죠. 결국은 없어.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다 끝났네요.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게요. 자, 우리는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쵸? 하나를 그렸습니다. 또 이 원은요, 제가 도면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중심점을 여기에다 찍어버렸죠. 그렇죠? 자, 그럼 도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어때요? 원이 하나가 아니죠? 그쵸? 원이 두 개예요. 이 원과 이 원이 따로따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왕이면은 원보다는 아크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서클보다는 아크, 호. 자, 그럼 얘를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우고요. 여기 있는 치수도 좀 귀찮으니까 제가 잠깐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아크를 그릴 건데, 아크 하나, 둘, 셋 그렸고요.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 아크의 중심점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크는 중심점이 쭈루루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죠? 보니까 17.5짜리 아크인데 반지름이 중심점의 위치가 쭈쭈쭈쭈쭈쭈 가니까 어때요? X축 선상에 있죠. 그치? 그런데 X축 선상인데 Y축에서는 5mm만큼 떨어졌다라고 보이죠. 그쵸? 그러면은 중심이 얘예요. 얘. 그러면 얘를 먼저 중심을 X축에 포인터 커브로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Y축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5다 라고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반지름이 17.5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아크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녹색 선이 됐는데 뭐가 제어가 안 됐어요? 끝점의 위치가 제어가 안 됐죠. 그렇죠? 결론은 이 끝점은 이 라인의 포인터 커브다. 끝점은 이 라인의 포인터 커브다.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구속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얘도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야겠죠. 중심점의 위치가 뚜뚜뚜뚜뚜 보니까 똑같이 X축 선상에 있죠. 자, 중심점이 여기 있어요. 얘는 X축에 아이고 왜 안 나오죠? 다시 중심점이 X축의 포인터 커브다. 그리고
Y축에서 중심점까지의 거리는 5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거리는 5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크는 반지름이 17.5다. 했고 여기 끝점이 아직 제어가 안 됐죠. 끝점의 위치는 포인턴 커브다.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가 안 끝났네요. 그쵸? 자 이 아크는 뭐가 없나요 지금? 보시면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그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20이라고 준 거 같은데 뭐가 부족한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안 줬네요. 아 그래요? 그럼 다시 줘야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지워졌을까? 이상하네. 이 치수죠. 이 치수는 20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수죠. 이 치수. 이 치수. 자 여기까지 하니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제가 이 라인에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를 14로 줬죠. 그쵸?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Y축에서 여기까지를 14로 줬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 아크 라인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추가로 그려야 된단 말이지. 추가로.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14라는 치수는 이 아크의 중심까지의 거리죠. 그러면 이 아크의 중심에서 여기 있는 아크의 망곡점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르죠?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럼 여기 보시면 반지름이 6으로 나와 있잖아요. 6으로. 그러면은 14에다가 6을 더하면 결론은 Y축에서 여기 있는 라인까지의 이 부분까지의 거리는 2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결론은 또 그릴 게 아니라 얘를 2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간단히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여기 치수와 구속 조건을 같이 한번 계속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스케치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전 구속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다 됐죠? 그쵸? 가운데에 이렇게 원 하나가 있어요. 얘는 스케치에서 해도 되지만 홀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 볼게요. 홀 기능을 사용을 해 보고 스케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다 끝났으면 스케치 종료. 그쵸? 예, 스케치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스케치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 돌출이라는 기능으로 이제 모델링을 구현을 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돌출 다 아시죠? 많이 써봤으니까. 자, 돌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우리가 꼭 먼저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있었죠. 뭐죠? 이거 펼쳐야 나오네요. 자, 커브 룰이라고 불러요. 얘를 커브 룰. 커브 룰을 커넥티드 커브, 연결된 곡선으로 해놓으시고 교차에서 정지라는 옵션 기능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스탑 앳 인터섹션 기능을 이렇게 파랗게 불이 들어오게끔 활성화를 시켜 놓으셔야 우리는 좀 유리하게 모델링을 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돌출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는데 단면 이제 섹션 커브를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어떤 거를 돌출할지 먼저 선정을 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걸 돌출하고 싶어요? 이 네모죠, 네모. 그쵸? 이 네모.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네모를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쭈루루룩 가다가 자, 어때요? 이렇게 교차된 자리에서 멈추죠. 그쵸? 그러면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쭈루룩 와서 여기까지 완전히 여러분 돌출을 하실 때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우선은 돌출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이 섹션 단면 이 섹션 커브를 선택할 때 폐곡선이라고 부르죠. 폐곡선, 닫혀진 곡선, 클로즈 루프라고 하는데 이 폐곡선을 선택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할 때 자, 제가 여기를 커브룰이 이걸로 다시 세팅이 취소됐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얘는 폐곡선인가요? 아니죠. 얘는 개곡선이죠. 개곡선. 열려 있잖아요. 그쵸? 열려 있으면은 익스트루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돌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대신 돌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피스가 되겠죠. 서피스. 표면. 그러니까 시트라고도 부릅니다. 종이장 같이 두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폐곡선을 선택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족한 거지. 이쪽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완전히 닫혀진 곡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솔리드 모델링으로 구현이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얘를 선택을 취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개곡선 상태면 열려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심볼이 이렇게 보여요. 열려있는 부분에. 아시겠죠? 이게 떴다, 이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아, 얘가 열려있구나, 그럼 아직 선택 안 된 자리가 있겠네 라고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오밀조밀한 부분에서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쭉 해가지고 어디가 빠져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다들 접근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돌출을 시키는데 방향이 스케치면보다 위쪽 방향이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이것보다는 이 네모 블록 형태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좀 더 낫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벡터의 방향을 리버스 디렉션을 눌러서 방향 전환을 눌러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주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자, 이 두께는요, 여러분 도면에서 보시면 22네요. 22니까 22에서 여기 있는 6을 빼주면 16이 되나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시작값 리미트가 시작은 값이 0이다. 디스턴스가 0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엔드 리미트 끝거리가 몇이냐? 16이다. 하면 16만큼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거, 이 불이죠. 불린 오퍼레이션이 얘가 몇 번째 모델링이에요? 지금 첫 번째죠. 그쵸? 첫 번째 모델링이니까 얘는 어디다가 더하고 빼고 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다? 불은 없음으로 하셔야 된다. 없음으로 하신다. 그 다음에 결과 표시라고 여기에 미리 보기가 있죠. 결과 표시. 이거 눌러주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미리 보기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실행 취소 결과라고도 있죠. 여기에 이걸 누르면 다시 실행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시고 적용 누르시거나 확인 누르셔도 이렇게 실행이 다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윤곽을 한번 익스트루드를 해보는데 굉장히 쉬워요. 얘는 이 과제는 다른 것보다 더 쉬워. 왜냐? 가운데 있는 포켓부가 외곽에 있는 윤곽부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 있죠. 결국은 단차가 있다 없다? 단차가 없다죠. 그쵸? 왜? 여기 도면에만 보시면 어때요? 깊이가 안 나와 있죠. 여기 포켓부가. 근데 여긴 사실 포켓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여기가 개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켓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쪽이 개방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깊이가 6으로 일정한 윤곽 형태의 돌출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돌출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윤곽이 여기서부터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 자, 이렇게 가다가 멈췄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여기 이거 별표 나오니까 가운데 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를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운드를 선택해야겠죠. 자, 이 라운드를 선택해 줍니다. 연결이 됐어요. 자, 쭉 가서 이쪽에서도 끊겼네요. 그럼 여기 한번 또 눌러 주시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기도 끊겼죠. 그러면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기를 선택해야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자, 이렇게 끊겼죠. 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쪽 부분, 그렇죠? 자, 여기 선택하니까 쭈루룩 가다가 여기서 멈췄네요. 자, 그 다음 어디죠? 여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닫혀진 형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높이가 몇이에요? 여기 보시면 6이죠. 6. 그쵸? 6. 자, 그래서 엔드 리미트만 6으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이 불린 오퍼레이션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결합, 유나이트. 그쵸? 결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시고 확인. 자, 누르시면 이게 완료가 된 건데, 자, 여기 있는 스케치가 좀 눈에 거슬리니까, 자, 이 스케치를 숨겨줄게요. 자, 숨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가운데 구멍을 하나 뚫어 주셔야 됩니다. 구멍. 자, 이 구멍은요, 그냥 일반 구멍이에요. 뽕 뚫린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케치를 그려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었지만은, 스케치보다는 여기 보시면 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홀 어딨나요? 슈르르르륵. 홀이, 구멍이 왜 없죠? 여기 구멍이 없네. 여기에 있네요. 자, 구멍, 홀. 자, 구멍을 실행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구멍의 방법이, 아이고 왜 이러죠 이거? 구멍의 방법이 일반 구멍, 그냥 제너럴 홀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 어디다 할 거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멍을 넣을 때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결정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면 거기를 그냥 찍으시면 돼. 그런데 그런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가지고 스케치로 전환을 해주셔서 점을 직접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가운데 여기 원점, 그쵸? 작업 파트의 원점, 이 자리랑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럼 결론은 이 포인트를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여기를 찍어주면 알아서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뚫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구멍의 폼이 단순이냐, 카운터 보냐, 뭐 카운터 싱크냐, 테이퍼냐, 이거 결정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어떤 걸로 해야 돼요? 단순으로, 심플로 해야겠죠. 심플 구멍으로. 자, 그 다음에 구멍의 크기는 직경은 몇인가요? 8이죠. 마침 8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깊이의 한계라고 있습니다. 뎁스 리미트가 값으로 돼 있는지 선택까지인지 다음까지인지 바디 통과인지, 이건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구멍이 어때요? 관통이죠. 관통일 경우에는 여기 바디 통과, 스루 바디로 선택하시면 알아서 관통이 됩니다. 자, 불은 당연히 구멍이니까 구멍은 근본적으로 불이 백이어야겠죠. 그쵸? 구멍이 뭐 빼기가 아니고 뭐 더하기 이런 게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근데 카티아는, 제가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카티아는 그 개념이 있어요. NX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카티아는 구멍의 개념이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뚫긴 뚫는데 모양을 그냥 만들어내는 기능, 그 개념이 있더라고. 그래서 구멍인데 그냥 돌출이 돼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게 구멍 기능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별도의 얘기였고요. 여기 보시면 바디 통과 해놓으시고 불은 서브트랙트 해서 확인 누르시면, 자, 구멍이 이렇게 그냥 뚫리죠. 쉽죠. 여러분들도 이따가 스케치 말고 이 홀로 꼭 뚫어보세요. 홀로.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면 돼요?
필렛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엣지 블렌드, 모서리 블렌드를 통해서 자 먼저 몇 자리가 제일 많죠? 6자리가 제일 많나요? 5네요. 5. 도시되고 지시 없는 R은 5. 그러면 5자리를 먼저 할게요. 여기다가 5, 5로 해서 먼저 이쪽이 5죠? 5. 그 다음에 여기도 5네요. 여기도 5. 그 다음에 여기는 6이고 여기도 5네요. 여기 5.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없네요. 5자리는. 자, 적용 누르시고 이번에는 6자리 6으로 해서 자 이쪽에 이쪽 모서리 6 그리고 이쪽 모서리 6 또 6자리가 이쪽이 또 6이죠. 여기 그쵸? 자 여기 6 자 여기 6 그러니까 여기 1mm가 남죠. 이렇게 13mm니까 전체 길이가 자 6자리가 됐고요. 됐네요. 적용. 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안 된 자리가 어디죠? 없나요? 네, 없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자, 멀고 긴 여정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몇 번만 반복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모델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